국토부 발전 방안이라고 내놨죠. 저는 이 방안을 보면서 옛날에 무너졌던 상품백화점의 설계도면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김경호 국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 철도 분야에 들어오신 지 한 몇 달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굉장히 오랫동안 철도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와 계신데 이분들 목소리를 더 경청하는 자리에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철도에 대해서 여건이 어떻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드시는 것보단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철도가 어떻게 개혁돼야 되는지 더 길을 열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공공철도, 이 코레일이라는 이 공사체제가 비효율적이지만 공공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경쟁체제나 민영화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코레일이 갖고 있는 한국철도의 공공성이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들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전에 국토부가 20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레퍼토리가 있죠. 경쟁체제 도입입니다. 경쟁체제. 이 경쟁체제 도입은 원래 민영화를 시도하려고 했고 이 민영화의 전제 조건이 경쟁을 도입한 독점의 탈피를 통한 경쟁 도입이었죠. 제가 지금 여기 여의도 오면서 지하철 5호선을 타고 왔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지하철이 서울메트로랑 도시철도공사 경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강동구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5호선이 아니면 타고 올 수 없습니다. 경쟁의 전제 조건이 뭐죠?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들을 경쟁을 도입하려고 저희는 이걸 허구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철도 산업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가상의 개념이죠. 우리가 수서발 얘기하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죠. 부산에서 타는 사람, 광주, 목포에서 타는 분들 생각해 봅시다.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있습니다. 여기 여의도에 볼 일이 있습니다. 아니면 서울역 근처에 볼 일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탈 때 서울역행을 타지 수서발 안 타거든요. 수서까지 가는 걸 타고 1시 반 걸려서 다시 서울로 오겠습니까? 수서발 KTX가 애초에 왜 계획됐고 설계됐고 집행됐는지 전제를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국토부 과장님께서 철도 수요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한국철도의 문제는 수요를 늘리는 것 이전에 공급이 부족한 것의 문제였습니다. 왜? 서울역 지금 가보십시오. 일요일날, 평일날에도 KTX 자리가 없습니다.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는 한계가 있죠. 용량 한계 이상으로 열차를 투입하고 있어서 아무리 효율화 이 얘기를 해도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국토부 잘 알고 있죠. 철도 전문가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용량 한계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서발 KTX를 설계하고 건설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동안 한국철도가 식민철도를 시작해서 전쟁을 겪고 가난을 겪고 경제발전 과정 속에서 겪었던 아주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 최초로 극복하는 이 용량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졌던 문제를 최초로 극복하는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수서발 문제가 이렇게 화두가 됐을까요? 여기가 수익이 되거든요. 지난해 이명박 정권 수서발 KT 민영화 도입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절대 민영화 아니다. 경쟁체제 도입이다. 지금도 똑같이 국토부에서는 이거 절대 민영화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명박 정권 때는 이걸 민간에 매각하는 거였기 때문에 민영화고 지금은 이거 연기금에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을 주는 거기 때문에 민영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연기금 지금 국토부가 연기금 끌어당긴다고 했는데 마음대로 연기금 뭐 허락받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지분 매각 문제가 발생하면 또 쉽게 매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정관에 매각을 못하게 철저히 하겠다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고 절대 못 먹게 하겠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 국토해양부 차관 출신인 정창수 사장이 인천국제공항사 사장으로 신임 사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분이 며칠 전에 한국경제TV와 인터뷰를 하면서 인천공항사 세계 1위 공항 민영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왜?
인천공항공사는 주식 발행을 했고 이거는 매각을 전제로 했다. 이 매각을 하면 얼마든지 민영화를 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신임 사장이 얘기했습니다. 조건과 사항이 얼마든지 바뀌면 이 문제 바로 민영화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민영화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건 민영화죠. 아주 중요한 문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일단 신강호 과장님이 용산개발 2천억 성과금 철도공사 직원들 성과금 잔치했다고 그러는데 사실과 다르고요. 며칠 전에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성과급 지정했듯이 매년 이런 방식으로 돼 있지 용산개발 투자해서 수익 얻었다고 성과급 잔치한 건 사실과 다르고요. 그래서 좀 국토교통부에서 왔을 때는 이 상상력을 발휘하는 말씀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아까 또 배준호 교수님께서는 독일철도 경쟁, 컴피티션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 독일철도 경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경쟁이냐면 독일철도가 유럽철도를에서 이 시장 경쟁을 통해서 이 시어를 장악하겠다 이런 의미죠. 독일 자국 철도 내에 자신들의 경쟁사를 둬서 효율화시키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웨덴 철도공사의 담당자랑 미팅을 했을 때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옛날엔 2차 대전 때 독일이 탱크로 유럽을 점령했지만 지금 철도로 점령하려고 한다. 독일 철도의 이 엄청난 파워, 힘 이런 것들이 유럽 철도 시장을 지금 장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의미의 경쟁이거든요. 전 세계 고속철도를 도입한 모든 나라들이 일반 철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철도의 르네상스를 열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대표 공기업의 얼굴, 대표 상품으로서 고속철도를 내놨던 거죠. 지금 뭐 한국에서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수서발 KTX, 서울발 KTX 얘기한다는데 이건 자회사도 아니죠. 왜? 모회사가 키우는 자회사가 성공하면 모회사가 같이 커야 되는데 자회사의 성공이 모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성공할수록 모회사가 망하는 구조. 이게 모회사 자회사의 관계가 성립되는 관계입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유럽 철도 여러 세계 나라들 뭐 파리 북녘에서 출발하는 떼제베, 몽파르나스에서 출발하는 떼제베 또는 뭐 함부르크에서 출발하는 이체, 베를린에서 출발하는 이체 이렇게 회사 나눠봅니까? 자국의 대표적 고속철도 상품으로 국가 경쟁을 갖고 유럽 시장에 도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국토부는 단순하게 이 수익성 나는 KTX 수업을 갖고 어떻게 난도질할까 걱정하는 것보다 장기적 미래 전망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까 유럽 시장 상하분리 이런 얘기를 했지만 유럽은 프랑스, 스위스, 독일 다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상하분리를 하는 게 왜 시설의 상위 구조가 있으면 철도가 국경을 넘기 굉장히 힘들죠. 이런 과정 속에서 상하분리를 권고한 거죠. 철도 경쟁 도입해서 효율화하자 이게 아니라 유럽 공동체란 연합을 철도로 연결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상하분리가 권고된 거고 일본 보십시오. 가장 안전한 철도 상하통합철도입니다. 한국이 지금 어디 국경이 있습니까? 휴전선 가로막혀서 섬처럼 모여있는 곳에서 상하분리 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집행되어 왔고요. 그리고 지금 뭐 자회사 분리한다고 하죠. 모회사와 자회사 경쟁 이상한 구도. 그런 겁니다. 독일 철도 35,800km, 한국 철도 10배 되죠. 지금 한국 철도 자회사 분리하고 규모 이렇게 나눈다는 건 그나마 갖고 있는 규모의 경쟁 효과도 다 맞겠다는 거죠. 우리 어디 해외 여행 갈 때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가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지금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코너, 생필품 코너, 과자 코너 해가지고 소사장 두고 여기서 경쟁시키겠다는 건데 이거는 한국 사람이 어디 미국의 항공모함 보고 와서 야 거기 갔더니 약국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뭐 있더라 우리 경비장에 그거 만들자 이런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철도가 과연 효과적인 경쟁 구도를 갖고 도로교통과 또는 다른 항공모터의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논의해야 되는 거죠. 지금 독일식 말씀하셨는데 독일식 말씀하시려면 최소한 한국철도 그 선로 사용료로는 KTX 선로 사용료로는 고속철도의 건설부채 이자도 못 갚는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독일 DB 인프라스트럭처 1993년 개혁할 때 독일 정부가 한 일은 뭐냐면 가장 먼저 독일 철도 건설 부채를 무이자로 하는 거였습니다. 왜? 건설 부분의 부담을 운영이나 이런
건설부채 담당자들한테 맡겨서는 철도 산업이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소선 재산 예. 조금 이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죠. 이런 이 철도 산업의 백년 대계를 다루는 것에서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데 이렇게 8분 정도 하고 국토부에서는 사회적 합의 토론을 거쳐서 이제 정반을 발표하겠죠. 좋습니다. 국토부 정반 발표하는 거 좋은데 최소한 철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언하고 얘기했고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더 듣고 그리고 이런 국민의 의사 결정기관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거 없이 행정부가 이런 거 그냥 추진해버리면 행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거죠. 예,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